수직 이착륙기 산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 분야의 완전 선도주자라는 사실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기존에 알던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UAM 시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약간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독점 제국을 건설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보통 테크 기업의 행보를 분석할 때 우리는 그 배터리 밀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나 로처 소음이 몇 데시벨 줄었는지 같은 기술적 스펙에 집착하기 쉽잖아요. 네네. 기사들도 보통 그런 걸 다루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의 핵심은 기술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체스 게임에 있습니다. 체스 게임이요? 표면적으로는 그저 조비가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에서 비행 테스트를 시작했다. 뭐 이런 평범한 뉴스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엔 그냥 흔한 테스트장 확보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한 겹만 들춰보면 경쟁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해자를 파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죠. 와, 거대한 해자.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에어택시 회사가 캘리포니아의 지역경제 개발 프로젝트인 B3K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활용해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뒤집고 있는지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실체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우선 지리적인 맥락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지리적 맥락이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타크루즈에 있죠. 해안가 쪽에? 맞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테크 허브죠. 그런데 이들이 본격적인 상용화 인프라랑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본사 근처가 아니었어요. 꽤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컨 카운티, 그 베이커스필드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정부랑 기업, 대학들의 연합체인 B3K 프로젝트와 손을 잡았죠. 사실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왜 하필 베이커스필드인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퍼즐 조각을 맞춰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기가 막혔나요? 새로운 비행체를 상용화하려면 단순히 컴퓨터 앞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라 실제 이착륙 데이터가 수만 번 이상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생명이니까요. 만약 산타크루즈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고밀도 도심에서 매일 수백 번씩 시험 비행을 하겠다고 하면 당장 비행 금지 가처분 소송 날아오고 난리가 났겠죠. 제 말이 그겁니다.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반면에 컨카운티는 광활한 농경지랑 사막지대를 끼고 있잖아요. 게다가 연중 내내 맑은 날씨가 유지되죠.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조비가 단순히 비행하기 좋은 빈 땅을 찾은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가장 큰 재무적 리스크를 지역사회에 아주 우아하게 전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아하게 전가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메가와트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충전망이나 버티포트를 맨 땅에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엄청나죠. 아직 제대로 된 수익도 없는 프리레버뉴 단계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조비가 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구축하려 했다면 진짜 엄청난 자금 압박에 시달렸겠죠. 네, 암막 파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비는 B3K라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면서 상황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조비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제안한 거죠. 우리가 이곳에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수천 개의 하이테크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완전 구세주가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그 대가로 광활한 부지를 그냥 제공받고 각종 세제 혜택을 싹쓸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역대학으로부터 연구인력까지 지원받는 거미줄 같은 구조를 짜놓았더라고요. 기업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신들의 핵심 R&D랑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사실상 지역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으로 충당하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내 돈은 최소한으로 쓰면서 말이죠. 단순한 비행 테스트장을 넘어선 겁니다. 차세대 모빌리티를 위한 거대한 통제 도시를 무상으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와, 무상 통제 도시. 진짜 비용 절감 전략도 훌륭한데 자료를 더 파고들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재무적 이득만을 노린 게 아니라는 점이 보였습니다.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혁신 기술의 가장 큰 적이죠. 님비 현상과 행정 규제라는 괴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무섭죠. 아무리 멋지고 조용한 에어택시라고 해도 내 집 지붕 위로 거대한 드론이 날아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대중교통이나 모빌리티 기술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계적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그로 인해 겹겹이 쌓이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이에요. 이른바 레드테이프에 짓눌려서 자본이 고갈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조비가 B3K뿐만 아니라 MB 달트, 그러니까 몬트레이 베이 드론, 항공 및 로봇 기술이라는 비영리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내세웠다. 네, 이들은 자신들을 그저 비행기 파는 외지 기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구원자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쇠퇴하는 농업 지역에 최첨단 항공산업 생태계를 심어주는 착탄 기업이 된 거군요. 맞아요.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니까요. 철저하게 계산된 우군 만들기 전략이네요. 시장이나 시의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환영할 일이죠. 네,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수천 개 창출하겠다는데 게다가 대학들과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오히려 모셔와야죠. 없습니다. 이 지역의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은 자발적으로 조비의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아군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토의 스타트업이라면 몇 년을 허비해야 할 복잡한 규제와 인허가 장벽이 이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이 상황을 우버나 테슬라의 초기 모델과 비교한 분석이 있었는데 꽤 날카롭더라고요. 아, 우버의 초기 시절이요? 우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 택시 산업의 규제망을 어떻게든 우회하고 돌파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방식으로 룰을 재편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먼저 장악해버렸죠. 조비 역시 컨카운티라는 홍구장을 바탕으로 에어택시 생태계의 표준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조비는 지금 이 지역에서 단순히 비행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라고 있죠? 에어택시의 항로를 어떻게 설정할지, 지역 관제탑과 어떻게 통신할지, 그리고 정비 인력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양성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들을 최초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 생태계의 규칙을 자기들 맘대로, 아니 자기들 기준으로 정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려 할 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조비가 다 세팅해놨으니까요. 네, 이미 조비가 정부 당국과 맞춰놓은 시스템과 규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룰을 정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하는 법이니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아있나요? 네, 지금까지 조비가 어떻게 돈을 아끼고 규제를 풀며 생태계의 룰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이 산업에서 가장 뚫기 힘들다는 지옥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거대한 빌드업에 불과했습니다. 아, 지옥의 관문, 뭔지 알 것 같네요. 바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 기체 인증입니다. 이 현상을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왜 조비가 그토록 무한대의 비양 데이터에 집착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데이터가 곧 인증을 위한 무기니까요. 맞습니다. 항공기 인증, 그중에서도 사람을 태우는 상업용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FAA의 형식 증명 과정은 인류가 만든 규제 중 가장 혹독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듣기로는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충돌 테스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품 하나, 나사 하나가 수백 미터 상공에서 단 0.001%의 확률로라도 오작동을 일으키면 바로 대형 참사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료에 묘사된 FAA 인증 과정을 보니까 웬만한 자본 요구로는 버틸 수조차 없는 구조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난 돈과 시간이 타들어가죠. 하나의 스펙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천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조 원의 현금이 말 그대로 허공에서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에게는 말 그대로 데스밸리네요. 네, 그래서 멋진 3D 렌더링이나 가벼운 프로토타입만으로 투자를 받았던 수많은 EVTOL 스타트업들이 결국 이 인증 단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도산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바로 그 극단적인 난이도 자체가 조비에게는 완벽한 경제적 해자로 작동합니다. 아, 난이도가 높을수록 조비에게는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FAA 인증은 통과하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를 가장 먼저 통과하는 기업은 사실상 이 거대한 미래 시장의 독점적 사업권을 쥐게 됩니다. 완전 승자독식 시장이네요. 후발주자들이 이제 막 테스트 비행장을 찾고 규제 당국이랑 실랑이를 벌일 때 조비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비는 이미 B3K가 깔아준 완벽한 무대에서 압도적인 마일리지를 쌓았죠. 그리고 FAA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산더미처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네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조비가 모든 인증을 마치고 상용화에 돌입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쳐요. 네네. 과연 어떤 벤처 캐피탈이 이제 막 FAA 인증 1단계를 밟으려는 후발 기업에 수조 원을 베팅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누가 돈을 태우겠어요. 게임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완벽하게 성립되죠. 정말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기술로 기체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그 기체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 정치적 판을 먼저 짰다는 것. 그 판을 짜는 게 진짜 실력이죠.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비즈니스나 투자에서 기술력 그 자체보다 기술을 둘러싼 생태계의 장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네, 오늘 분석 내용을 4단계로 짧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째, 지역사회의 경제적 니즈를 자극해 아군으로 만든다. 둘째, 이를 통해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무상으로 확보한다. 셋째, 거기서 얻은 무한대의 비행 데이터로 가장 혹독한 규제인 FAA 인증을 돌파한다. 마지막 넷째는요? 넷째, 이 모든 과정을 가장 먼저 끝내서 미래 하늘길의 독점적 지위를 완성한다. 이건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등장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네, 바로 도요타, 그리고 델타 항공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조비의 최종 비전이 우버와 같은 에어택시 운영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제조사가 아니라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비는 그저 비행기를 잘 만들어서 팔고 끝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제조 시스템을 갖춘 도요타의 양산 노하우를 흡수해서 기체를 대량으로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요타의 양산 능력이라면 진짜 엄청난 무기죠. 동시에 델타 항공이라는 거대한 기존 항공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겁니다. 당신이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연스럽게 조비의 에어택시로 환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끊김없는 모빌리티의 완성이네요. 가장 무서운 건 이들이 이 모든 운항 데이터와 예약 시스템을 우버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직접 통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통제권을 자기들이 다 갖겠다. 하드웨어 제조, 인프라 장악, 고객 서비스 플랫폼까지 마치 애플이 아이폰과 앱스토어로 전 세계 스마트폰 생태계를 닫아걸고 완벽하게 지배했던 것처럼 말이죠. 와, 하늘의 애플이 되겠다는 거군요. 우리는 지금 진정한 모빌리티 혁명을 이끄는 항공계의 애플이 탄생하는 가슴 뛰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측면도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아니면 하늘길의 모든 데이터와 통제권을 쥐락펴락하며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끔찍한 모빌리티 공룡이 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소름 돋네요. 머지않아 여러분의 머리 위로 에어택시가 날아다니는 날, 과연 그 하늘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을지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치밀한 퍼즐 조각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였습니다.